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2번입니다. 수업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반 친구들, 이제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비 오는 날 바깥놀이를 나가볼 거예요. 바깥놀이에 나가서 어떤 것을 관찰하고 싶나요? 주영이는 비 오는 날 바닥에 물웅덩이가 생기는데 물웅덩이를 관찰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지수는 저번에 엄마랑 비 오는 날 가만히 빗소리를 들어보았는데 오늘도 빗소리를 가만히 들어보고 싶다고 해주었어요. 주민이는 오늘 유치원에 오는 길에 하늘에 먹구름이 낀 것을 보았는데 지금도 먹구름이 끼어 있는지 다시 한번 보고 싶다고요. 성재는 비 오는 날 지렁이가 나온 것을 보았는데 오늘 산책에도 지렁이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래요. 우리 사랑반 친구들이 비 오는 날 바깥에 나가서 보고 싶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바깥놀이를 나갈 때 교실에서 가져가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주영이가 장화와 우비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왜 오늘은 장화와 우비가 필요한가요? 그렇구나. 오늘은 비가 와서 옷이 젖지 않기 위해 우비를 입어야 한다고 해주었어요. 또, 양말도 젖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장화도 신어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네요. 그래요. 우리 나가기 전에 장화도 신고 우비도 입고 나가보아요. 네, 선생님 목소리 톤도 너무 예쁘시고 말투에 자신감이 딱 있으셔서 수업 실현 잘 하시겠다고 생각하고 쭉 봤는데 전반적인 톤이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께서 이 문제를 보내주시면서 옛날 문제라서 도입 부분을 똑같이 진행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이걸 감안하고 봤는데 도입을 아예 안 하신 거죠. 그 문제 조건에서는 도입의 일부를 포함해서 시연하라고 나와 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도입보다는 전개의 느낌이 났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도입의 일부를 실현하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좀 더 동기 유발을 많이 하고 또 활동 안내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전개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 선생님께서 유아들에게 질문을 하시고 땡땡이는 뭐뭐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렇게 계속 발문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현장에서 아이들도 친구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향어처럼 우리가 말을 해주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수업 실연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아의 말을 반향해주지만 너무 땡땡이는 뭐뭐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렇게만 하면 조금 수업이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땡땡이는 뭐뭐 해보고 싶군요. 땡땡이는 뭐뭐가 생각났다고요? 우와, 땡땡이 말대로 뭐뭐를 해도 참 재밌을 것 같은데요. 우리 땡땡반 생각은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 어미를 조금 다채롭게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정민이는 비 오는 날 나뭇잎의 모습도 관찰해보고 싶어서 돋보기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요. 선생님이 과학 영역에서 돋보기를 챙겨서 함께 나가볼게요. 지수는 비가 오는 소리를 잘 들어보고 녹음도 해보고 싶어서 녹음기가 필요하군요. 선생님이 녹음기도 챙겨볼게요. 정민이는 먹구름도 찍어보고 싶어서 카메라도 필요하다고 하네요. 선생님이 그러면 녹음기와 카메라 모두 잘 챙겨볼게요. 지우에게 좋은 생각이 있다고 하네요. 지우가 우리 혹시 자연물을 가지고 오고 싶을 수도 있으니 지퍼백도 챙겨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해 주었던 준비물들을 가방에 잘 챙기고 응급처치 가방도 잘 챙겨서 한번 함께 나가볼게요.
네, 아이들이랑 준비물이 어떤 게 필요한지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준비물을 다 교사가 잘 챙겨서 우리 친구들 가방에 챙기고 응급처치 가방도 챙긴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만 5세 정도면 스스로 챙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교사가 이 모든 걸 다 아이들 가방에 일일이 넣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말한 것들을 스스로 챙겨보게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께서 모둠을 나누어 두셨던데 모둠별로 나눠서 챙겨보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바깥놀이나 산책 나가는 유형에서는 요아가 챙기는 거 따로 그리고 교사가 챙기는 거 따로 이렇게 나눠서 실현을 했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덧붙여서 선생님께서 제스처를 하실 때 조금 더 확실히 빡빡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스처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소리는 되게 자신감이 있으신데 제스처에서 조금 자신감이 없어 보이셔요. 그래서 유아를 가리킬 때도 쭉 손을 뻗어서 확실하게 짚어주시고 또 돋보기, 녹음기, 카메라 등등 이런 준비물을 말씀하실 때도 확실하게 제스처를 해주시고요. 교구장을 가리키실 때도 팔을 뻗어서 진짜 교구장을 가리키는 것처럼 딱 확실하게 딱 집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손을 배꼽에 이렇게 모으고 계시던데 이것보다는 무릎에 딱 예쁘게 얹어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고 자신감 있어 보일 것 같아요. 종종 단어를 말씀하실 때마다 제스처를 살짝 어정쩡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스처 할 거는 확실히 하고 굳이 필요 없는 것들은 제스처를 안 하시고 무릎에 올려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바깥놀이를 나갈 때 어디로 나가면 좋을까요? 주영이에게 좋은 생각이 있다고요? 아, 유치원 뒤 산책로로 나가보면 좋겠다고 해주네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유치원 뒤 산책로에는 나무들이 많아서 나뭇잎에 빗방울이 흐르는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구나. 다영이도 이야기해 주는데요. 다영이는 유치원 뒤 산책로에는 지렁이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다른 친구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모든 사랑반 친구들이 유치원 뒤 산책로로 바깥 활동을 나가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해 주네요. 그러면 우리 유치원 산책로로 어떻게 나가면 될까요? 주민이가 이야기해주고 싶구나. 그래요. 주민이의 말대로 유치원에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바로바로 유치원 뒤 산책로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요. 그럼 오늘은 유치원 뒤 산책로로 한번 바깥 활동을 나가볼게요. 산책로로 어떻게 나가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조금 막연하게 느껴졌어요. 또 오른쪽으로 가면 된다는 것도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약도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요런 매체도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산책을 나가기 전에 산책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산책 약속 나와라 약! 산책 약속 1번. 차례대로 줄을 서서 천천히 걸어가요. 주영이가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래요. 차례대로 줄을 서서 가야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우리 반과 함께 갈 수 있다고 해주었어요. 두 번째 약속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두 번째 약속. 선생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해요. 맞아요. 바깥 활동에 나가면 선생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여야 한대요. 우리 사랑반 친구들이 산책 약속을 모두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의 특별한 약속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수정이가 이야기하고 싶나 봐요. 수정이가
오늘은 특별히 비가 오는 날이니까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래요. 오늘 바닥이 미끄럽고 장화도 신었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더욱더 조심하면 정말 안전하게 산책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약속 구호는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약속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 라고 하셨는데 조건에 안전에 유의하여 활동을 진행하라는 말이 있으니까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면 조건이 더 잘 부각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 하늘이는 비가 오는 날에 뛰어다니다가 쭈르륵 하고 미끄러진 적이 있다고요. 비가 오는 날에는 그럼 어떻게 다녀야 할까요? 그래요. 엄지발가락에 힘을 꼭 주고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조심 천천히 걸어 다녀요.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면 심사위원분들도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조건을 충족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비를 입고 장화도 신고 사랑반 산책 줄을 서볼 거예요. 그 전에 화장실 다녀오고 싶은 친구들 모두 다녀옵시다. 화장실 다녀오고 싶은 친구들 다녀왔나요? 그럼 오늘은 분홍 모듬은 선생님 앞으로, 노랑 모듬은 우리 방과후 과정 선생님 앞으로 서서 함께 산책을 출발해 볼 거예요. 자, 분홍 모듬 12명의 친구들 모두 있는지 선생님이 기차 한번 세볼게요. 2명씩 짝을 지어서 하나의 기차를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 기차, 두 번째 기차, 여섯 번째 기차. 좋아요. 분홍 모듬, 노랑 모듬, 모든 사랑반 친구들이 줄을 섰어요. 이제 산책로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선생님, 방과후 과정 선생님을 넣는 거는 조금 위험할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 시간에는 교육과정 선생님이 교육 활동을 하는 게 원칙이고, 방과후 과정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건 사전에 합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방과후 과정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설정이 플러스 요소는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조건에 없다면 굳이 안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랑반 친구들 모두 산책로에 도착했네요. 분홍 모듬 기차 한번 세볼까요? 첫 번째 기차, 두 번째 기차, 여섯 번째 기차. 노랑 모듬도 여섯 번째 기차. 조건을 최대한 강조해 주시는 게 좋은데 수업에서 저는 가장 강조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 세는 거는 하나, 둘, 셋, 12. 우리 땡땡반 친구들이 모두 다 모여주었네요. 이 정도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톤도 그렇고 이렇게 박수 치시는 것도 그렇고 이 부분이 제일 주의 집중이 잘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굳이 힘을 주지 마시고 오히려 조건 하실 때 이런 것들을 더 잘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놀이해야 할까요? 수정이가 이야기해준 것처럼 선생님이 보이는 곳에서 놀이해야 한대요. 그래요. 선생님 눈에 우리 사랑반 친구들이 모두 보이는 곳에서 놀이하도록 해요. 주민이가 이야기해준 것처럼 선생님이 서 있는 이곳 정자와 어디까지 선생님이 보일까요? 그래요. 주민이가 이야기해준 것처럼 큰 나무까지 가면은 선생님이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간 정하시는 거 잘하셨는데 정자와 어디까지 선생님이 보일까요? 이렇게 발문하시고 또 정자까지 가면 보일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영역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A부터 B까지 라고 정해주시는 게 아이들이 덜 헷갈리고 또 조건에 나온 안전 부분도 명확하게 충족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교사적으로 보인다 싶으면 다음과 같이 발문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약속했던 바깥놀이 장소가 기억나나요? 그래요. 선생님이 보이는 A부터 B까지만 놀이하도록 해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바깥놀이 나갈 때 약속을 정했던 장소가 있다고 설정을 해두시고 실현하면 더 교사 주도의 느낌은 덜 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정해진 장소에서만 놀이해요. 이거를 약속에 아예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건인 안전도 강조되겠죠.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출발! 주영이는 어떤 것을 관찰하고 있나요? 아, 바닥에 물웅덩이가 생긴 것을 보고 있구나. 첨벙첨벙. 장화시는 발로 물웅덩이를 밟아보기도 했군요. 그런데 지수가 이야기해주네요. 아, 지수가 조심해. 물웅덩이가 튀어서 친구가 불편할 수도 있어라고 이야기해주네요. 아, 주영이가 알겠어 하고 친구가 불편하지 않게 살살 띄워주고 있네요.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수정이가 이야기해주는데 물 웅덩이에 물이 진흙 색깔, 황토색인 것 같다고 이야기해주네요. 너무 신기해서 선생님이 카메라로 찍어주면 좋겠구나. 그래요, 선생님이 카메라로 찍어줄게요. 찰칵. 지수는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비의 소리를 듣고 있군요. 토독토독 하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또 옆에 주영이는 킁킁하고 비 냄새를 맡아보고 있네요. 선생님도 맡아보라고요? 흙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다고요. 주민이는 시원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해요. 정수는 손을 뻗어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아, 비가 손바닥에 톡톡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껴보고 있구나. 아, 차가워! 차가운 느낌이 드는군요. 민정이가 선생님을 불러주었는데 무슨 일인가요? 아, 여기 나뭇잎이 물에 젖어서 색깔이 변한 것 같다고요. 정말 그런 것 같은데요? 아, 이 나뭇잎을 지퍼백에 넣어서 교실에 가져가서 관찰하고 싶구나. 그래요, 선생님이 지퍼백을 챙겨왔어요. 지퍼백에 나뭇잎을 잘 넣어봅시다. 우리 민수는 무엇을 보고 있나요? 우와, 민수가 보고 싶어 했던 지렁이를 정말 발견했네요. 지렁이를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고요? 아, 돋보기가 필요하군요. 선생님이 돋보기를 꺼내줄게요. 그런데 수민이가 지렁이는 소중한 생명이니까 손으로 만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 주었네요. 그래요. 우리 지렁이도 소중한 생명이니까 눈으로만 예쁘게 봐주어요. 네, 소리 들어보기, 냄새 맡아보기, 이런 오감을 활용한 상호작용 너무 좋았습니다. 현장 경험이 있으시다는 게 느껴졌고요. 또 지퍼백을 사용한 것도 정말 좋았어요. 다만 선생님께서 실제 실현하실 때는 일어서서 세 구역 정도로 정해놓으시고 돌아다니면서 실현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호작용은 제가 딱히 피드백 드릴 것 없이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지민이는 조금 쉬고 싶구나. 쉬고 싶은 친구는 저기 정자에 앉아서 쉬면 돼요. 선생님과 함께 가볼까요? 우리 지민이가 정자에 앉아 있는데 무엇을 보고 있나요? 흙을 보고 있다고요? 흙이 물에 젖어서 색깔이 변한 것 같구나. 이 흙을 지퍼백에 넣어서 가져가고 싶군요. 그래요. 그러면 지퍼백에 넣어서 가져가 봅시다. 네, 휴식 영역을 미리 정해두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공간 정하기 할 때 항상 쉬고 싶은 친구는 언제든지 정자에 와서 쉬어도 돼요 라고 해주었거든요. 그러면 좀 더 연결성이 있게 수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또 주성이는 뭘 보고 있나요? 먹구름을 보고 있구나. 그래요. 주성이 말대로 맑은 날에는 구름이 흰색인데
비가 오는 날에는 검정색 구름들이 많군요. 그래요. 우리 사랑반 친구들, 이제 산책 바깥놀이 시간이 모두 끝났어요. 우리 그러면 다시 교실로 볼 건데, 분홍 모듬, 노랑 모듬 모두 6기차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모든 기차들이 준비되었네요. 그렇다면 다시 사랑반으로 출발! 네,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활동 목표 1번에 나온 비의 특징과 비가 올 때 나타나는 자연의 변화에 호기심을 갖고 탐색한다. 이 부분이 좀 약했어요. 비 오는 날에 나가는 산책이라는 설정을 하셨으니까 초반에 바깥놀이 나가기 전에 비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하게 탐색하는 시간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자연의 변화라는 것도 조건에 있었으니까 비가 오기 전과 비가 온 후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발문을 전개해서 좀 더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예를 들어서 흙냄새를 맡을 때 비가 오기 전에는 냄새가 잘 안 났는데 비가 오고 나니까 흙이 촉촉해지고 냄새도 훨씬 잘 난다 라던가 어제는 하늘이 맑았는데 오늘은 하늘 색깔도 어두워지고 먹구름이 있다라던가 또 지렁이가 없었는데 비가 오니까 지렁이들이 생겼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변화 자체에 초점을 두고 상호작용을 해주시면 조건을 더 잘 반영한 수업이 될 것 같아요. 또 누리과정 관련 요소에서 신체 활동하기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신체 활동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작은 물 웅덩이 뛰어넘기 게임을 한다던가 비랑 관련되어서 활동할 수 있는 신체 활동이 하나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반 친구들이 모두 우비를 정리하고 손을 씻은 후에 동그랗게 모여 앉아주었어요. 오늘 산책 시간, 바깥놀이 시간에 어떤 것을 보았는지, 어떤 놀이를 하였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산책 발자국 나와라. 그래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찍어달라고 한 사진도 찍고 소리도 녹음해 보았어요. 자, 먼저 삑. 주성이가 본 것처럼 구름이 먹구름으로 변한 사진이래요. 주성이가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맑은 날에는 구름이 하얗고 비가 오는 날에는 먹구름이 되는 것 같대요. 또 삑. 이건 동영상인 것 같은데. 삑. 우리 지수가 이야기해 주고 싶대요. 지수가 이야기해 주었는데 비가 오는 소리를 녹음한 거래요.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토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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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또 우리 수정이는 선생님 지퍼백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네요. 짠! 이 지퍼백 속에 무엇이 있나요? 그래요. 나뭇잎이 있어요. 우리 주성이가 얘기해 주었는데 물에 젖은 나뭇잎과 물에 젖지 않은 나뭇잎을 한번 비교해서 보고 싶다고 하였어요. 선생님이 물에 젖지 않은 나뭇잎도 가지고 와서 한번 함께 놔줄게요. 여기서 나왔네요, 선생님. 그런데 이게 바깥놀이 활동 자체에서 나왔어야 해요. 놔줄게요 라고 하고 또 바로 평가로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러면 변화에 대한 상호작용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상호작용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바깥놀이 활동할 때 전개에서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개에서는 이런 부분이 크게 없다가 평가에서 비교하는 느낌이 확 나서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평가 부분은 이제 수업이 마무리되는 단계니까 듣는 사람도 좀 힘을 빼고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 선생님 방금 하신 게 너무 좋은데 이거를 전개 부분에 넣어서 좀 더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놀이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지민이는 지렁이가 비 오는 날에 밖으로 나오는 이유가 물을 마시고 싶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주영이는 비 오는 날에 흙에 물이 닿으면 진흙이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놀이를 통해 또 하고 싶은 놀이가 있다면 무슨 놀이가 있나요?
네, 알게 된 것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언급해주신 유아의 발화는 알게 된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알게 된 것이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목표 1의 지식이 나오는 게 가장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뭐, 뭐뭐를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이런 식의 발문으로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목표는 특히 1, 2, 3, 세 가지가 나오면 제일 좋아요.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도입 플러스 마무리 영상을 찍어 뒀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아까 녹음한 빗소리를 또 들어보고 토독토독하고 음악 영역에 있는 악기들로 연주해보고 싶다고요. 헉, 너무 재미있겠는데요? 지영이는 진흙을 본 것처럼 우리도 흙에 물을 섞어서 진흙을 만들어 보면 어때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민주는 아까 본 지렁이를 내가 지렁이가 직접 되어서 꿈틀꿈틀 움직여보고 싶다고 이야기해 주네요. 우리 친구들의 놀이 생각들이 너무너무 다 재미있어 보여요. 그러면 우리 이제는 점심시간이니 손을 씻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 우리가 지금 했던 놀이 생각들을 오후 놀이 시간에 자유롭게 놀이해 보아요. 이상으로 수업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 확장활동 다른 유형으로 너무 잘 짜셨고 활동 주제랑도 잘 연결되어서 조건이 잘 충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선생님의 수업 흐름도 너무 좋고 목소리 톤도 진짜 좋으시고 또 놀이에 대한 이해도 높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놀이에 따라서 적절한 자료를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창의적으로 잘하시더라고요. 다만 제스처를 좀 더 명확하게 하시면 훨씬 자신감 있어 보이고 보는 사람도 몰입이 잘 될 것 같아요. 이건 자기가 수업하는 영상을 찍어서 계속 보고 고치면서 연습하다 보면 어느 정도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연습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조건에 나온 비의 특징 또는 자연의 변화, 그리고 신체 활동하기, 이런 부분에 좀 더 힘을 주시는 연습을 하시면 정말 완벽해질 것 같습니다. 수업을 구상하신 후에 항상 조건이 빠지지 않았는지 꼭꼭 확인해 보세요. 그럼 피드백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